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최순실의 판촉사원 역할로 전락시켰습니다. 앞서 본 화장품뿐 아니라 한복, 가방 등 대통령이 홍보해준 많은 제품들이 최순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.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,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좀 더 배려하는 상생의 박근혜 대통령이 남긴 232개의 연설문 가운데 공정과 상생, 중소기업이 강조된 연설문의 수입니다. 우리는 정말 박 대통령이 공정한 시장과 중소기업을 위해 노력했다고 믿었습니다. 하지만 실제 박 대통령의 손길과 발길이 향한 곳엔 단 한 명의 그림자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. 입고, 들고, 바르고, 원하고.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은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.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회사들은 놀라운 홍보 효과를 거뒀고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.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드러난 이 회사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최순실 씨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. 면면은 다양했습니다. 지인의 소개를 받은 한복 디자이너, 단골 주점의 호스트, 단골 성형외과 원장의 친척, 그리고 딸 정유라 씨 초등학교 동창의 학부모까지. 최 씨가 대통령을 통해 회사를 홍보해준 대가로 명품백과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.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마치 최순실 개인의 판촉사원처럼 돼버렸고 문체부 등 정부 부처가 판촉 활동에 동원됐습니다. 그 사이 박 대통령이 외쳐온 공정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.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왔을 때 한복업계는 한복을 세계적으로 알릴 큰 기회로 여겼다고 합니다.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. 처음에 한복을 대통령이 이제 딱 입고 저거 누구 옷이야? 라고 얘기했을 때 다 이제 우리 한복인들은 다 알았어요. 그 다음에 여자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가 한복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지만 기회는 최순실 씨의 지인이자 미르재단의 이사인 김영석 씨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. 국내 한복 명장 9명은 문체부와의 협의하에 박 대통령의 신체 치수에 맞춘 한복을 만들었지만 단 한 번도 대통령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. 국가공인 명장으로서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. 명량은 그래도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가슴이 아팠죠. 항상 대통령은 저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내 혼자 했지 그것도 말로 함부로 해도 안 되잖아요. 중소기업들을 위한 상생도 공연불이었습니다.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은밀한 모임을 갖고 특혜를 나눠 갖는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.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 이후 폐쇄된 개성공단이 대표적입니다. 정부의 전격적 조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입주 기업인들에게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. 남북 경협 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%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. 그러나 9달이 지난 지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여전히 영하의 차가운 거리에 서 있습니다. 이에 우리 개성공단 기업들은 오는 상복을 입고 참담한 심정으로 간 앞에 서 있다. 개성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존속되어야 했는데 그런데도 비선의 농단에 의해 억울하게 단명했다. 인도로 가잖아.
길 비켜! 길 비켜라! 길 비켜! 의장 면담 약속돼 있는데 왜 니들이 먹어? 비선실세의 한마디에 최순실 딸 친구의 부모까지 챙겼던 대통령. 정작 절박했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채 법절의 분노를 삼키고 있습니다.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.